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if 함수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if 함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거냐? if 함수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이제 정리했던 거를 잠깐 보여드린다면은 if 함수는 는 if 조건식 또는 논리식, 그러니까 논리라고 표현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하여튼 이 말이 맞느냐 틀리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 이름이 홍길동이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참일 때가 있고 거짓일 경우가 있겠죠. 너 나이가 몇 살이니? 그러면 10살이에요, 12살이에요, 100살이에요 이렇게 말하기가 힘드는데 20살하고 같냐? 20살이 맞느냐? 그럼 예, 아니요. 20세 이상입니까? 물어봐서 예, 아니요. 이렇게 참과 거짓은 나눠지는 게 바로 if 함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계획성, 작품성, 평점이 있는데 이 모두 어떤 한 항목이라도 70점 미만이라도 걸리면 탈락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점 100점 맞고 69점 맞으면 땡이다 라는 얘기죠. if하고 or 함수를 사용해라 라고 하는 건데, or라고 하는 조건은 여러 가지 조건을 나열했을 때 한 가지만이라도 만족하면 OK가 된다는 얘기예요. and는 반대로 우리가 and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조건이 나열되겠죠. 그렇죠? 조건 1, 조건 2 해갖고 이렇게 여러 개 나열되는데, 조건 모두가 참일 때 전체가 참이 되는 이런 경우가 되고요. or 자체로도 함수가 됩니다. 조건 1, 조건 2, 조건 3 해갖고 계속 여러 가지 나열할 때 조건에서 조건 중 적어도 하나만 만족하면, 하나만 참이면 전체가 참이 되는 경우예요. 근데 이 문제는 거꾸로 이 점수 세 가지 중에서 70점 미만이 한 가지라도 걸리면, 적어도 70점 미만이라면 한 가지라도 걸린다면은 그때는 참이 되는 경우가 탈락이라는 얘기죠. 탈락. 그래서 if, 그러니까 and하고 or를 쓰게 되면 결과는 참이냐 거짓이냐 떨어지는 거고요. if 함수로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가 참일 경우냐 거짓일 경우냐를 물어봤는데 이 경우가 참이 되면 탈락이고 거짓이면 통과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계획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요거는 and로 물어본 거고요. or, 우리가 쓰는 건 지금 or잖아요. 그렇죠? 이걸 갖고 이제 답을 물어본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계획서는 뭐예요? B의 14번째 셀 아닙니까? 그러니까 B의 14번째를 쓰는 거고, 얘는 C의 14번째를 쓰는 거고, 얘는 D의 14번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쓰면 이제 답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답을 써놓고 자동 채우기를 하게 되면은, 하여튼 70점 밑으로 떨어지는 애가 걸리기만 한다면, 여기는 뭐 한 가지가 아니라 다 떨어졌네. 그렇죠? 여기도 다 70점 밑으로 떨어졌고, 70점 밑으로 떨어지는 거, 여기는 70점 이상이었는데 66점 떨어졌네. 그렇죠? 그게 탈락이 되는 거죠. 70점 하나도 없죠? 없죠. 그러니까 통과되는 거고, 여기는 다 70점이 안 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고, 여기는 70점이 한 개라도 걸렸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경우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시험에는 or보다는 and가 많이 나와요. and가 많이 나오죠. 이거 이제 and로서 처리한 거죠. 그렇죠? 70점 이상이면 통과란 얘기죠. 모든 점수가. 그러니까 70점 미만이라도 걸리면 탈락이지만 여기는 다 70점 이상이었을 때만 통과가 되는 거니까는 얘와 얘는 같은 결과인데 함수를 and를 쓸 거냐 or를 쓸 거냐, 그 차이가 있다. 시험 문제는 or보다는 and가 많이 나온다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or가 많이 나와요. 문제 4번. 문제 4번에서는 어떤 걸 요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에 대한 순위를 계산하여, 지금 순위가 여기 있어요. 그렇죠? 기록이 여기 있어요. 그렇죠? 그 기록에 대해서 순위를 계산할 건데, 1위는 1등, 2위는 2등, 3위는 3등, 그 외에는 공란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함수를 쓸지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if 함수를 써야 되고, rank라는 함수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앰퍼샌드 연산자를 사용하래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가장 작은 기록이 1이다. 경기 대회니까 카트라이더잖아요. 그렇죠? 카트 경기니까 숫자가 크면 꼴찌잖아요. 숫자가 작아야 1등인데. 그렇죠? 근데 잠깐만. 그건 알겠는데, 는 if 순위를 구해서 순위가 1등이면 순위가 1등이면 1등이라고 하고, 다시 if 가로 열고 순위가 2등이면 2등이라고 하고, if 순위가 3등이면은 3등이라고 하고, 그 외에는 다 공란으로 두시오 이렇게 해도 되겠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앰퍼샌드 연산자를 안 썼잖아요. 그렇지, 안 썼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름은 왜? 앰퍼샌드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앰퍼샌드 연산자를 사용한다 그러면, 어거지로 쓴다 그러면 이렇게 써놓고 앰퍼샌드 등, 웃기고 자빠졌네. 그쵸? 이렇게 쓰고 앰퍼샌드로 등을 묻혀주면 이건 맞은 거죠? 맞았잖아요.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100명이 시험 봐서 5등까지는 각각의 순위를 출력하고, 이거는 다른 얘기로 말하면 이 문제의 본질은 이걸 아셔야 돼요. 3등까지는 각각의 등수를 출력하는 경우에요. 만약에 100명이 나와서 경기를 걸었는데 10등까지는 각각의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9등, 10등이라고 출력하고 나머지는 공란으로 두시오 그러면, if 순위가 1이냐, 순위가 2냐, 순위가 3이냐, 4냐, 5냐, 6이냐, 7이냐, 8이냐, 9냐, 10등이냐, if를 10번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10등도 아니면 나머지는 공란으로 두시오. 이건 조금 그렇죠. 이거는 문제가, 답은 틀린 거는 아니에요. 이건 답은 틀린 건 아닌데, 이게 만약에 등수가 많아지면 조금 어색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if 순위가 3등 이내 들어왔으면 순위를 출력하고, 그렇죠. 2등이면 2, 3등이면 3, 1등이면 1, 그리고 여기다가 등자를 출력해주면 될 거 아니냐. 아니면 콩란으로 처리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10등까지 표시하시오 라고 하면, 이렇게 순위가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10등이까지냐 라고 맞으면, 이렇게 if를 10번 쓰려면 너무 정신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100명이 100등이든 10등이든 상관없잖아요. 10등 같으면 얘를 10으로 바꿔주면 10등보다 작거나 같다, 10보다 작거나 같다, 10등 이내 들어왔느냐 물어보면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거를 4로 써도 되죠. 4보다 작으냐, 이거는 3보다 작거나 같으냐 이래도 되고, 이거를 4보다 작으냐라고 물어봐도 돼요.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럼 짧아지잖아.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짧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걸 가지고 한번 매겨보죠. 뭐. 그럼 순위를 매기는 거는 이제 랭크 함수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랭크 함수는 i14부터 21까지네. 그렇죠? 랭크라고 쓰고, i의 14부터 i의 어디까지? 21까지. 요게 랭크죠. 그렇죠? 여기 달러가 들어가야 되겠지? 여긴 달러가 들어가야 되겠지. 요렇게. 요게 순위니까 요 순위를 한 번 더 여기다 출력해주면 되지 뭐. 똑같이. 그쵸? 요게 순위니까 순위가 3등 이내에 들어왔느냐, 3보다 작거나 같으냐, 1, 2, 3이냐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요렇게 해서 만약에 답을 만들어 낸다면, 그러면 얘가 1등이야? 잠깐만, 작은 게 1등이라 그랬죠? 작은 게 1등이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옵션이 들어가야 되겠지. 오름차순이 있지. 오름차순. 그렇죠? 오름차순이 들어가야지. 여기다 컴마 1 써야지. 요거 빼먹었네. 그렇죠? 컴마 1 써야지. 컴마 1 써야지. 함수 자체를 싹 고쳐버려야 되겠네. 그럼 얘가 제일 빨리 돌아가 1등이고 2등이고 3등이고 이렇게 됐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라는 대로 if는 써야 되고, 어차피 순위 원래 랭크를 써야 되는데 앰퍼센드 연산자를 어떻게 적절히 매길 거냐 하는 건데, 가장 모범 정답은 이거고, 이렇게 쓴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허런 대로 다 했잖아. 순위도 랭크도 넣고 앰퍼센드도 넣었지. 그러면 왜냐면 채점위원이 어떻게 하냐면요, 기계가 한 번 채점하고 사람이 두 번 채점해요. 일단 답이 안 나오면 기계가 틀린 거로 처리하는 거야. 과정주의가 아니라 결과주의니까 답이 안 맞으면 틀린 거고, 답이 맞으면 그냥 수기로 1등, 2등 순으로 썼는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썼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점검을 해봐야지. 여기다가 손으로 비워두고 여기 2등, 3등, 1등 눈으로 보면서 썼는지 모르잖아. 그렇죠? 근데 이렇게 썼으면 채점위원이 맞네, 그래도 답이 되네, 깔깔대고 웃을 것 같아. 예.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문제 5번. 문제 5번은 뭔가요? 왜 신장이 왜 나와? 체중을 이용하여 판정을 표시하시오. 체중에서 빼기 신장 빼기 110. 이 옛날 이야기를 하네. 계산한 값이 6 이상이면 비만. 예, 저는 이거겠네요. 6 이상 나오겠네요. 6 미만에서 마이너스 5 이상이면 표준.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미만이면 허약. 이렇게 출력하래요. 그렇죠? if 함수 하나만 달랑 쓰라 그러네. if 함수 달랑 하나만 쓰라 그래. 그렇죠? 그러면 는 if 조건이 나오고 참일 경우가 있고 거짓일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잖아요. 비만일 경우, 표준일 경우, 허약일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if를 한 번 더 써야지.
여기다 조건을 하나 더 물어봐. 조건 1을 물어봐서 참일 경우에는 얘가 비만이 되는 거고, 비만이 아니면 또 물어봐야죠. 그래서 if 조건 두 번째를 물어봐야지. 조건 두 번째를 물어봐서 여기도 참일 경우가 있고 거짓일 경우가 있고. 그러면 요거를 갖고 물어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조건 1은 뭐죠? 요거잖아. 요거를 물어보란 얘기죠. 체중 빼기 가로 열고 신장에서 110을 뺀 가로를 뺀 거를 다시 체중에서 빼준 값이 6 이상이면 요것이 이제 비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값이 6 미만에서 마이너스 5 이상일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표준이 되는 거죠. 그렇죠? 표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미만이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마이너스 5 이상이냐고 물어봤는데 아니면 마이너스 5 미만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그냥 허약으로 처리하면 되겠네. 허약이라고 처리하면 되겠네. 괄호를 하나 더 닫아야 되겠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체중에 6 이상이냐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했으니까 6 미만이죠. 6 이상이냐 물어봤는데 아니니까 6 미만이면서 마이너스 5 이상인지를 물어보면 되는 거니까 6 미만이면서 마이너스 5 이상이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라고 물어보면 돼? 마이너스 5 이상이냐 물어보면 돼요. 6 이상입니까? 물어봤더니 그렇대. 그럼 비만인데 아니래. 아니라는 건 6 미만이잖아요. 6 미만인 사람들한테만 물어보는 거잖아, 이거는. 여기서는 어차피 걸르고 왔으니까 마이너스 5 이상입니까? 뭐 물어보면 되는 거죠. 수미양가 매길 때 90 이상입니까? 그러면 수인데 90 미만 80 이상이냐고 물어볼 필요 없잖아. 어차피 90 이상이 아닌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80 이상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되지. 걸렀으니까. 처음부터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 이거는 처음부터 한번 걸르고 물어보는 거니까는. 그럼 요렇게 이제 답이 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체중은 뭐다? D의 24번째네. 그렇죠? D의 24번째고 얘는 C의 24번째인가? 신장이? 그렇죠? 그 다음에 요것도 6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6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 이거는 C의 24번째, D의 24번째, 여기는 C의 24번째. 이 계산한 값이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 이상이니까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으냐 물어보면 되는 거죠. 뭐 이러면 끝난 거네. 그렇죠? 요것이 이제 우리가 함수를 엑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184에 82면 좋은데 왜 비만이지?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해결을 해 나가는 과정이죠. 우리 책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볼까요? 112페이지에 평가 표시하는 거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돼 있네요. 여기에서 계획서하고 그 다음에 작품성하고 평점의 경우가 한 항목이라도 일단은 함수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오화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오화는 여러 개 중에 하나만 걸리면 무조건 참이구나. 근데 그 참이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로 여기서 탈락 처리해 버린 거죠. 그렇죠? 예. 공방에 가시면은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수업한 내용 제가 메모한 거가 다 그대로 올라가 있으니까는요, 참고해서 복습하시면 됩니다. 복습하시라고 다 만들어 놨으니까는요, 언제라도, 하시면 돼요. 오른쪽 페이지에 113페이지에 보면 등수 표시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그냥 3보다 작거나 같다면 3등 이내라면 하고 써놨는데, 중요한 건 뒤에 이제 컴마 1 쓴다는 거죠.
작은 게 1등이니까는. 여기는 이제 정답으로만, 모범답으로만 표현해 놨고요. 모범답이 아닌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어거지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왜냐면 필기시험에는 이제 그런 것들도 나와요. 막 어거지로 문제를 내가지고 아리까리하게끔. 그 다음에 이제 비만도 계산하는 거는 지금 그 박스에 설명해 놓은 거 보면은 if 체중에서 신장 빼기 110한 거를 뺀 값이 6 이상이냐 그럼 비만이고, 체중에서 신장 빼기 110을 빼준 것이 마이너스 5 이상이면 표준이고 아니면 허약이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굳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어차피 6 이상이냐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했으니까 6 미만은 건너뛰고 마이너스 5 이상인만 물어보면 된다는 얘기죠.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자, 115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기출 01번 문제 나와 있는 거. 요건 조금 더 깔끔하게 나오지 않고 지저분하게 문제를 많이 써야 돼요. if 함수 써야 되고 and 함수 써야 되고 average 함수를 써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문제 1번 검색지수. 실제로 이게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 어떤지 중독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 마약 김밥 이런 거 제일 싫어해요. 마약을 먹어봤나? 그러니까 그만큼 중독된다는 얘기인데, 중독되는 맛도 아니야. 맛도 없어. 근데 거기다 대고 이상한 그런 말을 써가지고 뭐 마약 김밥이니 이런 말을 해놨는데, 하여튼 이런, 제가 이 계통에서 일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검색 중독도 있고요, 음란물 중독도 있고, 게임 중독도 있어요. 쇼핑몰 중독, 엄청나게 중독들이 심합니다. 못하게 하면 막 죽어나가요, 사람들이. 멘탈이 막 붕괴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하여튼 이거를 이용해서, 게임 지수를 이용하여 치료 여부를 표시하래요. 그런데 이제 각각 4 이상, 그 다음에 평균이 7 이상 이면 치료 요망. 이제 큰일 난 거죠. 치료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주의. if and average 함수를 사용하시오. 그러니까 각각 다 4 이상이 되어야 되고 평균도 7 이상이니까 and에다 물어봐야 되겠네. 는 if and 안에다가 검색 지수도 4 이상, 크거나 같다 4 이상, 그 다음에 음란물 지수도 크거나 같다 4 이상, 게임 지수도 크거나 같다 4 이상, 평균은 7 이상. 그렇죠? 평균 7 이상. 이 네 가지가 다 만족을 한다면,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치료 요망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주의해 주세요 라는 얘기.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제 검색 지수가 어디냐 한번 찾아봐야죠. 검색 지수가 B 세 번째네요. B의 세 번째. 음란물 지수는 C의 세 번째고, 여기는 D의 세 번째고, 여기는 에버레이지 B의 세 번째부터 D의 세 번째까지, 이게 평균이니까 얘가 7 이상.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요. 페이지 넘기시면 답만 달랑 나와 있을 겁니다. 해설이 잘 나와 있네. 그렇죠?
그러면 한번 답을 넣어볼까요? 요 답을 여기다 한번 넣어보면 어떻게 될는지. 얘는 그렇죠? 잠깐만. 그렇지. 7 이상이 됐죠. 7 이상 걸렸죠. 그렇죠? 여기는 평균이 7이 안 됐으니까, 평균 7이 안 됐으니까 주의고, 여기는 얘가 9가 되고 8이 되고 치료 막 이렇게 됐네요. 예. 그냥 문제로만 풀어야 되는데 과몰입했어요 제가. 예. 그 다음 2번 문제. 2번 문제는 뭘까요?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높으면 최고가고 가장 낮으면 최저가라고 하래요. 문제 2번이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이 가장 높으면 최고가라고 표현하고, 최고가, 가격이 가장 낮으면 최저가라고 출력하고, 나머지는 공란으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물어봐야 되니까 if를 써야 되고, 가장 높은 건지 작은 건지를 물어보니까 맥시멈하고 미니멈 함수를 써야 되겠네. 그렇죠? 가장 높으냐 가장 낮으냐, 늦으면 가장 낮으면 물어봐야 되니까 맥시멈 밸류냐 미니멈 밸류를 물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는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if 가장 높으냐 물어봐서, 그러면 최고가고, 다시 if 가장 낮으냐 물어봐서 그러면 최저가고, 그것도 아니면 공란으로 처리해야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물어볼 거냐 하는 거죠. 누가 가장 높으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나 46만 5천원 얘한테 물어봐야 돼. 야, 네가 가장 높으냐 가장 크냐 물어봐야지. 어디에서? 이 중에서 H3부터 H9까지 H 세 번째 셀 네가 가장 큰 거냐 맥시멈 밸류냐, H3부터 H9까지 있는 값 중에서 네가 제일 큰 거냐 이거지. 네가 제일 큰 거냐. 이때 달러가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는요 달러가 들어가요. 근데 최고가가 아니래. 그럼 또 한번 물어봐야지. 네가 누가 H 세 번째 네가, 그러면 이번에는 가장 낮다고 하는 함수 미니멈 함수를 썼을 때 네가 그 함수에 답이 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봐야 돼요. 네가 이 중에서 가장 크니? 라고 물어본 것은 H 세 번째 값이 이 중에 가장 크다고 하는 최대값하고 같으니 물어보면 돼요. 최대값보다 클 수는 없지. 최저값이 제일 큰 거니까 네가 최대값이니? 물어보는 거지. 가장 높으냐 라는 말은 네가 최대값이니? 예. 네가 최대값이니?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네가 최저값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가장 높으냐 가장 낮으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높다는 말은 네가 최대값이니? 이런 얘기지. 그래서 맥스라는 함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맥스는 최대값, 미니멈은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H 세 번째 네가 최대값하고 같으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네가 최고값하고 네가 최저값하고 같으니? 네가 미니멈하고 같은 거니? 그러면 최저가하고 그것도 이것도 아니야?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얘가 최고가네. 그렇죠? 최고가, 얘가 최저가.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숫자가
달라지면 달라지는 거지. 최고가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바뀌는 거죠. 뭐. 만약 얘가 숫자가 이렇게 바뀌면 얘가 최고가가 되는 거고 최저가는 또 바뀌는 거지. 그렇지? 예. 그렇게 계산하는 거죠. 음, 3번 문제 한번 해보실래요? 문제 3번 볼까요? 문제 3번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별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가 여기 있잖아요. C의 16번째 셀, C의 16번째 셀에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 있는데 앞에서 여덟 번째 숫자가 1 또는 3이면 남, 2 또는 4이면 여로 표시하시오. if 함수, or 함수, middle 함수를 사용하시오. 한번 해보세요. if 조건식을 써야 되겠죠. 조건. 그 다음에 참일 경우와 거짓 경우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뭐라고 써있냐면 주민번호의 앞에서 여덟 번째 숫자가 1 또는 3이냐 물어본 거죠. 그렇죠?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남이라고 하고 어차피 남 아니면 여니까 2 또는 4는 안 물어봐도 돼요. 그러면 여기는 여로 들어가면 되죠. 그렇죠? 이거를 거꾸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2 또는 4 그러면 여라고 하고 아니면 남이라고 해라. 이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그냥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가 홀수가 남자고 짝수가 여자다 보니까 앞에 남자가 먼저 나온 것 뿐이니까는요. 예.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여덟 번째 숫자가 1 또는 3이라고 말하는 거는 또는이니까 오화로 들어가야 되겠죠. 오화로. 오화 함수를 써서 이게 또는 여기서 끝나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서 끝나는 거니까 여기다 한번 더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1 5와 또는 3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저는 그냥 1 또는 3이라고 해서 직접 물어봤지만 5와 함수를 쓰려면 각각의 조건을 나눠 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덟 번째 문제니까는 MID 함수를 써서 주민번호의 여덟 번째에서 한 글자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숫자인데 따옴표에 1이 묶여 있느냐 이거죠. MID 함수를 거치면 문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숫자 1로 물어보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문자 1로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MID 함수니까 이렇게 물어봐주면 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주민번호가 C 16번째니까 이렇게 쓰면 되지 뭐. C 16번째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러면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도 되고 요거를 2 또는 4라고 써가지고 여기를 여라고 쓰고 여기를 남이라고 써도 되고 어떤 거라도 답은 맞는 거죠. 함수를 사용하라는 함수는 다 썼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써도 돼요. 추수 MID C 16번째 8번째 한 글자가 따라서 남, 여 이렇게 써도 되죠?
여기는 성별 코드가 1, 2, 3, 4니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나가죠. 그렇죠? 추삼수로 써도 돼요. 왜냐면 성별 코드가 1, 2, 3, 4도 있지만 5, 6, 7, 8도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5, 6, 7, 8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 등록증이나 그런 거죠. 외국인 등록증. 그러니까 1, 2, 3, 4, 5, 6, 7, 8이면 여기다가 만약에 1 또는 3 또는 5 또는 7 그러면 얘가 4번을 나와야 되잖아. 5 안에다가. 여기는 그냥 쭉 남녀 이렇게 8개만 나열해 주면 되지. 어떤 게 수월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1이면 남, 2면 여자 이렇게 두 가지 둘 중에 하나 물어보는 경우도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1이면 남자인데 1이 아니라 8을 썼어 모르고 그러면 여자가 되냐고. 7 썼어 7 그럼 여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 실무에서는 1 또는 3이면 남녀인데 남자고 2 또는 4는 여잔데 맞는데 실무에서는 이러면 안 되고 남자일 경우 여자일 경우 그리고 잘못 입력했을 경우도 꼭 넣어줘야 돼요. 실무에서는. 예.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성별 코드가 1이면 남 2면 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if 성별 코드가 1이냐 그러면 남 아니면 여 이렇게 하잖아요. 시험은 이렇게 해요. 시험에서는 이렇게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이렇게 하고 실무에서는 이렇게 안 하고요. 실무에서는 얘를 똑같이 쓰는데 1이면 남이고 다시 물어봐야 돼. if 성별 코드가 2면 여자로 들어가고 2도 아닌 다른 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오류 이렇게 처리해 줘야 돼요. 실무는 이렇게 해야 돼. 어차피 다 시험 문제는 1 아니면 2만 들어오니까 1이면 남자고 아니면 여자지. 근데 실무에서는 1, 2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 엉뚱하게 막 들어올 수 있잖아요. 5 들어오면 여자야? 아니잖아. 1이면 남자고 2면 여자인데 5가 들어오면 뭐야? 오류잖아요. 잘못 들어온 거잖아. 근데 1 아니면 무조건 여자로 처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무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건 실무랑 똑같지. 남녀. 근데 성별 코드 5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 여기는 5가 들어오면 여자가 되죠. 1, 3만 남자잖아. 1, 3만 남자고 2, 4가 아니라 나머지는 다 여자란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돼서 5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 오류가 나지. 왜? 1, 2, 3, 4 아니면 안 되니까 얘는 오류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문제 4번 한번 볼게요. 문제 4번은 어떤 문제인가 한번 볼게요. 짝수홀수 판별 문제네요. 세대수의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라고 홀수이면 홀수라고 문제가 썰렁하다. 홀수라고 표시하시오 이렇게 써있네. 그렇죠? if 함수하고 그 다음에 mod 함수.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mod 함수네요. 는 mod 값을 m으로 나눈 나머지 구하는 거예요. 나머지 목과 나머지. 예. 예전에는 저 나머지 구하는 함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프로그램을 처음에 공부할 때 코볼 혹시 들어보셨어요? 포트란? 역사 속에 사라지지 오래됐죠. 코볼, 포트란, 뭐 이런 파스칼 이런 거 공부할 때 어셈블리 이런 거 공부할 때
아니, 나머지 구하는 함수가 없으니까는 나머지를 구하려면 아주 생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엑셀을 처음에 배울 때 나머지를 계산하래. 그래서 아이씨 또 그 옛날 거를 또 울고 먹으려고 나머지 함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 그거 기분 좋겠다. 그치, 옛날에는 뭔가를 내가 막 만들어 사용하다가 모르는 곳에 갔는데 또 만들어 쓰려고 갔더니 이때 그런 게 만들지 말래. 이때 다 이때 그냥 꺼내 쓰면 되는데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그렇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일이 있어서 볼일 보러 시내 나왔다가 핸드폰을 두고 나온 거예요. 한 5시간 정도 업무를 처리하는데 집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공중전화도 안 보이대요 요즘은. 세무서 들려가지고 뭐 일을 해야 되는데 집에 연락을 해야 되는데 아차 핸드폰을 두고 왔잖아요. 있다가 없으니까 못 살겠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았는데 있으니까 못 살겠어. 에모지 함수도 그거예요. 이거 쓰다가 이거 없다 그러면 상상을 못하래. 너무 힘들어서. 예. 그러면 이런 거죠. 는 MOD 100을 40으로 나누면 몫이 어떻게 돼요? 나머지가 당연히 20 남죠? 몫은 2니까 100을 40으로 나누면 2점 얼마 되잖아요. 그러니까 28에 24, 80에서 100에서 80 뺐으니까 나머지 20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어쩌라고 나머지가? 단순히 나머지 구하는 함수가 아니라 이 MOD 함수는요. MOD 함수는 단순히 나머지를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배수관계를 확인할 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수를 m으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0이 되었다. 0이다. 그렇다면 그 어떤 수는 m의 배수 관계가 된다. 배수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100을 20으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0이다. 그러면 100은 20의 배수가 된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여기서는 그냥 뭐 짝수 홀수라고 했지만 짝수도 사실은 2의 배수잖아요. 그렇죠? 짝수도 2의 배수잖아요. 여기 지금 세대수가 H 16번째 셀인데 는 if MOD H 16번째 셀을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면 몫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2의 배수가 되는 거죠. 2의 배수가 짝수잖아요. 그렇죠? 2의 배수가 아니면 홀수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나머지가 1이냐 그럼 홀수가 되는 거죠. 만약 이거를 7로 나누었는데 나머지 0이면 뭐다? 7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MOD 함수에서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합은 뭐 다 나왔어요. 그래서 짝수인지 홀수인지. 왜냐면 이 시험을 보는 학생들 중에는 본래 자격증 시험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 수준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기능사 시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뭐 국어적인 표현이라든지 수학적인 표현도 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왔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낸대요. 그러니까는 초등학생이 풀기에는 7의 배수, 8의 배수 이런 걸 못 알아들 수도 있고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계산하시고 이런 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내지를 않아. 그런 합계니 평균이라는 거는 많이 풀어봤으니까 할 수가 있지만 그래서 막 어렵게 문제를 내면 학부모들이 이 저학년들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해요. 문제를 왜 어렵게 냈느냐. 그렇게 안 내고도 함수를 풀 수 있는 수학적인 의미를 물어볼 수 있는데 왜 굳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냈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렵게 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수학적인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뭐 평균, 사실은 평균은 통계함수라 그랬잖아요. 통계함수. 그렇죠. 뭐 개수 구하고 이런 거 다 통계함수인데 그런 거는 뭐 수학이다 통계다 이런 걸 떠나서라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쉽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짝수 홀수 이런 건 어렵진 않아요. 3의 배수를 구해라 그러면 못 알아들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답은 아주 쉬워요. 가산점에 면접 점수를 더한 점수가 면접 점수의 평균값 이상이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으로 합격 여부에 표시하시오. 자, 문제가 또 뭐라고 했냐면 가산점은 군대 여부가 필, 군대 갔다 오면 3점을 부여하고 미필이면 뭐 점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없음. 그러니까 if 함수하고 아까 평균 얘기 나왔으니까 에버레이지 함수하고 사용하래요. 자, 그러면 는 if 조건 참일 경우와 거짓일 경우.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뭐예요? 요게 조건이죠? 요게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이면 합격이 되는 거고 거짓이면 불합격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가산점에다가 가산점 플러스 면접 점수를 더한 점수가 가산점에 면접 점수를 더한 점수가 이거를 또 풀어봐야지. 가산점 플러스 면접 점수가 면접 점수의 평균값 이상인 평균값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걸 또 한번 가산점은 또 뭐라고 돼 있어요? 군대 여부가 필이면 3점 부여하고 아니면 미필이면 땡이래. 그러니까 2%를 또 써야 되겠네? 2%를 써서 군대 여부가 필이라고 써있으면 3 아니면 빵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 그쵸? 가산점은 이렇게 하라고 써있으니까 if가 또 들어가네. if 다음에 바로 if가 들어가는 경우지만 그게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가산점이 면접 점수 더하기 가산점이라면 면접 점수를 먼저 하고 가산점을 뒤에 썼겠지만은 그냥 문제 흐름상으로 이렇게 써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군대 여부가 뭔가를 봅시다. 군대 여부. B의 25번째네. B의 25번째가 필이라고 되는 건 3점. 그럼 얘를 써면 83점이네. 83점이네. 그렇죠? 그럼 면접 점수는 C의 25번째고 평균이니까 C의 25번째부터 어디야? C의 32까지네. 그렇죠? 얘네 평균값보다 크거나 같다. 얘들은 또 달러가 찍혀야 되겠네.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답이 되겠네. 그러니까 가산점에다가 면접 점수를 더했어. 그래서 얘가 83인데 여기 지금 면접 점수의 평균이 82예요. 그냥 80, 얘는 필이니까 83 됐잖아. 얘는 합격이고
얘는 80이니까 떨어지고 84 합격, 합격, 불합격, 탈락이야? 얘는 미필이니까 땡 이런 거네. 그렇죠? 요거죠, 요거. 마우스로 이렇게 블럭 잡으면요 밑에 표시되잖아요. 평균이다, 뭐 개수가 몇 개다, 합격 얼마다 쓰잖아요. 필이니까는 83 될 거 아닙니까? 평균이 81이니까 얘는 합격일 테고, 미필이니까는 얘는 불합격, 얘는 82보다 크니까 합격. 얘는 3점 더하면 81점이네. 불합격. 얘는 불합격 되겠네. 불합격, 합격, 불합격 됐네. 맞네요. 뭐 육안으로 검사를 하셔야 돼. 예. if가 연속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연속으로 나온 거는 나오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랬잖아. 일부러 한 게 아니라 가산점에서 군대부를 더한 점수가 그랬으니까 가산점을 먼저, 가산점 플러스 면접 점수니까. 근데 그 가산점이라는 게 이렇고 저렇고 둘 중에 하나를 물어봐야 되니까 if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요렇게 이제 조건이 들어간 거지. 답에도 잘 나와 있으니까는요. 그렇게 또 보시면 돼요. 요렇게 해서 이제 함수 계산은 마무리됐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관련도 문제를 풀어볼 때 또 함수를 가지고 계속 설명해 드릴 거고요. 함수는 여러분들 댁에 가시면 꾸준히 반복 연습하셔야 돼요. 다른 거는 몰아서 한 번씩 툭툭툭 눌러볼 수도 있는데 함수는 순간적으로 연습되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오랜 연습을 하셔야만이 함수가 단련이 돼요. 그렇게 해서 함수 설명은 마치겠습니다.